희귀병이라서 완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요. 지금까지 온갖 치료를 다 해봤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의사는 차트를 들고 가족들에게 다가갔어요. 가족분들,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은주 씨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상담실로 들어가는 동안 말수는 복도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은주 생각뿐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희귀병이라니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정말로 삼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안락사. 서류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힘들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어요. 의사도 그게 최선이라고 하고. 말수는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안락사라는 말이 귀에 꽂혔거든요. 그 어린 은주가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 서류를 작성하고 그 다음 주에 아버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주야, 청소 좀 해도 될까? 은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네, 할머니, 들어오세요. 말수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흘러나오는 작은 한숨 소리가 말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던 말순을 은주가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욱 가늘고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니, 은주야? 말순은 은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은주는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마지막으로 따뜻한 차 한 잔 마셔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말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0살 소녀가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다니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그런 말을 할까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하지 마라. 은주야, 말순은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맛있는 차 한 잔 끓여줄게. 약이 되는 차 말이야. 은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아무도 제게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말순은 은주의 마른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20살이라는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말랐고 차갑기까지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은주야, 할머니가 있잖니? 달빛 아래 약초들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어요. 말순은 무릎을 꿇고 약초들을 만지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은주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어린 아이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5시 닭 우는 소리와 함께 김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아직도 해가 뜨기 전 일어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손목 시계를 보니 정확히 5시 10분이었어요. 말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새벽 공기가 온몸을 감쌌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죠. 작은 시골집 마당 한편에는 말순이 손수 가꾼 약초들이 빼곡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라지, 더덕, 당귀, 황기부터 시작해서 감초, 청궁, 백출까지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대로 정성스럽게 기르고 있었어요. 각각의 약초마다 심는 시기와 기르는 방법이 달랐지만 말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할머니가 그랬듯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지혜였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말수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맺힌 약초들을 하나씩 따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이 약초들이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약초들은 특히 향이 진했어요. 말수는 5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여전히 약초를 만질 때마다 경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구니에 약초를 가득 담은 후 말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이고 정성스럽게 손질한 약초들을 넣었어요. 할머니가 그랬듯, 어머니가 그랬듯 정성스럽게 우려내는 거죠.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약초 특유의 향이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은은한 그 향기는 말순의 마음까지 평안하게 만들었어요. 약초차를 우리는 동안 말순은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국에 김치, 그리고 직접 담근 배추김치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어요. 혼자 사는 생활이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말수는 매 끼니를 정성스럽게 챙겨 먹었습니다. 건강해야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9시가 되자 말수는 보온병에 약초차를 담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몇 개의 보온병과 작은 종이컵들을 가방에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시골 버스는 하루에 몇 대 없었지만 말수는 늘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도 말순을 잘 알고 있어서 늘 반갑게 인사했죠.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참 좋았어요. 푸른 산과 맑은 하늘, 그리고 논밭 사이로 피어난 들꽃들까지.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을 보는 것도 말순에게는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봄에는 개나리와 진달래, 여름에는 푸른벼, 가을에는 황금빛 들판,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덮인 산들까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말수는 늘 자리를 잡는 느티나무 아래에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이 자리는 말순만의 특별한 장소였어요.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약초차를 팔아온 덕분에 단골 손님들도 이 자리만 보면 말순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보온병과 작은 종이컵들을 정성스럽게 놓고 손으로 쓴 작은 팻말도 세웠죠. 정성으로 우린 약초차 한 잔 2,000원이라고 적힌 팻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말순의 약초차를 마시면 속이 편해진다며 매일같이 찾아오는 분들이었어요. 김할머니는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고 박할머니는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곤 했죠. 말순은 각각의 증상에 맞는 약초차를 따로 우려서 정성스럽게 따라드렸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말순은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는 시간으로 여겼어요. 때로는 가족 이야기를, 때로는 건강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작은 대화들이 말순에게는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오후 2시가 되면 말순은 장터를 정리하고 시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청소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거죠.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복도를 닦고 병실을 청소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하는 일이라 몸은 힘들었지만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어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자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말수는 가끔 남은 약초차를 작은 종이컵에 나누어 드렸어요. 할머니가 직접 우린 차예요. 몸에 좋으니까 한 모금씩 드셔보세요. 환자들은 고맙다며 따뜻하게 받아 마셨습니다. 약초차 한 잔이 주는 작은 위로였죠. 그런데 유독 눈에 밟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3층 특실에 입원한 20살 남짓한 소녀였어요. 이름은 은주라고 했습니다. 늘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요. 피부는 창백했고 눈빛에는 깊은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달리 은주는 거의 말이 없었고 방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말수는 은주가 있는 병실을 청소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20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안쓰러워서요. 가끔 은주와 눈이 마주치면 말수는 따뜻한 미소를 보냈고 은주도 작게나마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질 무렵 말수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이웃들의 웃음소리,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의 감사 인사, 그리고 그 가운데 늘 마음 한편에 자리한 은주의 쓸쓸한 눈빛까지. 집에 도착한 말수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내일을 위해 약초를 손질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내일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순의 평온한 일상은 흘러갔습니다. 변화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가득했죠. 며칠 후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 청소를 하던 말수는 3층 복도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은주의 병실 앞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어요. 말수는 걸레질을 하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떨까요? 아이도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의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었죠.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요, 여보. 벌써 2년이 넘게 치료했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아이만 괴롭히는 것 같아서. 은주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도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어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들으면 안 되는 건 알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은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는데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의 삼촌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희귀병이라서 완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요. 지금까지 온갖 치료를 다 해봤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의사는 차트를 들고 가족들에게 다가갔어요. 가족분들,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은주 씨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상담실로 들어가는 동안 말수는 복도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은주 생각뿐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희귀병이라니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1시간 후 상담실에서 나온 가족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럼 정말로 삼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안락사 서류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힘들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어요. 의사도 그게 최선이라고 하고 말수는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안락사라는 말이 귀에 꽂혔거든요. 그 어린 은주가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언제쯤 결정하실 건가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서류를 작성하고 그 다음 주에. 아버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엘리베이터로 사라진 후
말수는 은주의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은주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뒷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주야, 청소 좀 해도 될까? 은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네, 할머니. 들어오세요. 말수는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흘러나오는 작은 한숨소리가 말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던 말순을 은주가 불렀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욱 가늘고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니, 은주야? 말순은 은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은주는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마지막으로 따뜻한 차 한 잔 마셔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말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0살 소녀가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다니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그런 말을 할까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하지 마라, 은주야. 말수는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맛있는 차 한 잔 끓여줄게. 약이 되는 차 말이야. 은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아무도 제게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말수는 은주의 마른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20살이라는 나이에 맞지 않게 너무 말랐고 차갑기까지 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은주야. 할머니가 있잖니.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주의 쓸쓸한 눈빛과 마지막이라고 말하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말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약초들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어요. 말수는 무릎을 꿇고 약초들을 만지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은주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어린아이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새벽까지 기도하던 말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약초차를 끓여서 은주에게 가져다 주기로 한 거죠. 어머니가 알려주신 비방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말입니다. 비록 의사들이 포기했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말수는 이미 가족들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은주의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20살 소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지막 소원으로 말하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다짐한 대로 은주를 위한 특별한 약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마당으로 나간 말수는 평소와 다른 약초들을 골랐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아끼던 산삼뿌리 한 뿌리와 10년 묵은 도라지, 그리고 직접 말린 구기자까지. 어머니,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말수는 약초를 다듬으며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약초는 정성이야. 마음을 다해 우리면 기적을 일으킨다. 그 말을 믿고 말수는 더욱 정성스럽게 약초를 손질했죠.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을 들여 약초차를 우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진한 향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구수하면서도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말수는 약초가 우러나는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부디 이 차가 은주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오전 내내 장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말순의 마음은 온통 은주 생각뿐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와서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보온병에 담아온 특별한 약초차를 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반드시 도움이 되어야 해.
오후 2시가 되자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장터를 정리했습니다. 은주에게 빨리 가고 싶어서였어요. 병원에 도착한 말수는 곧바로 3층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죠. 그런데 은주의 병실 앞에 또다시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성도 함께 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되었습니다. 가족분들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로 이게 최선일까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더 이상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벌써 서류까지 준비했다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말수는 조용히 다른 병실 청소를 시작하며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시간 후에야 가족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말수는 보온병을 들고 은주의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린 후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분명 가족들의 대화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주야, 할머니 왔다. 말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더욱 작아져 있었어요. 어제 약속한 차 가져왔어. 말수는 보온병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늘 다려주시던 거야. 특별한 약초로 만든 거라고. 은주의 눈에 작은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하겠니? 말수는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진한 갈색의 차에서는 구수한 향이 피어올랐어요. 은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말순이 건넨 종이컵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향이 정말 좋네요. 마지막이라 생각 말고 힘내보자. 말수는 은주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있잖니. 은주는 조심스럽게 차를 입에 댔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자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정말 따뜻해요.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은주가 차를 거부하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마셔. 급하게 마시면 안 돼. 은주는 한 모금씩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혈색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은주의 눈빛에 희미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 이 차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은주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몸이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말수는 기뻤지만 너무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싹 텄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야. 할머니는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마음이 쓰일까요? 그냥 너무 어린 나이에 혼자 아픈 게 안쓰러워서 그래. 할머니한테는 손녀 같은 아이거든.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가오고 있는 소리였어요. 말수는 재빨리 보온병과 컵을 정리했습니다. 청소 다 끝났어. 은주야, 할머니 내일 또 올게. 말수는 은주의 손을 한번 꽉 잡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담당 의사를 만난 말수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의사는 말순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말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은주가 차를 마시고
조금이나마 좋아진 모습을 보았거든요.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의 씨앗 같았어요. 말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은주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말수는 평소처럼 병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은주가 약초차를 마시고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늘도 보온병에 특별한 약초차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3층 복도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의 병실 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말수는 걸레를 든 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대체 누가 허락도 없이 환자에게 뭔가를 먹인 겁니까? 담당 의사의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은주의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어제부터 은주 씨의 혈액 수치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약물을 복용한 것 같은데요. 의사가 차트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준 약초차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혹시 좋은 변화인가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승인되지 않은 치료는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한약이나 민간요법을 시도하신 건 아닙니까? 가족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럼 누가? 의사가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여기 청소하시는 분. 말순은 어쩔 수 없이 다가갔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은주 씨에게 뭔가 드린 것 있으세요? 의사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네. 약초차를 한 잔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은주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락도 없이 우리 딸에게 뭘 먹인 겁니까? 죄송합니다. 은주가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해서 말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머니도 화를 냈습니다. 아이 생명에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지실 겁니까? 의사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환자에게 임의로 뭔가를 먹이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말수는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은주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급히 은주에게 달려갔습니다. 은주야, 괜찮니? 은주는 말순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아주세요. 말순이 은주의 손을 잡자 은주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몸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어제부터 계속요. 은주야, 그런 말하면 안 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계속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랫동안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의사는 청진기로 은주의 심장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재어봤어요. 확실히 어제보다 안정되어 있네요. 그럼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아버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의사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약물을 복용하는 건 여전히 위험합니다. 은주가 말순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주신 차 덕분에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가족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기쁘지만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라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의료진과 상의 없이 아무것도 주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들이 의사와 함께 상담실로 들어간 후 말수는 은주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가 혼나셨죠? 은주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아니야, 은주야. 할머니는 괜찮아. 말수는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제부터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숨쉬기도 편해졌어요. 말수는 기뻤지만 너무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야 해. 할머니가 함부로 뭘 가져다 주면 안 되겠어. 그래도 은주가 말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차는 정말 특별했어요. 마음까지 따뜻해졌거든요. 그때 상담실에서 나온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안락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비록 은주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주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족들은 여전히 포기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은주도 가족들의 대화를 들었는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울지 마라, 은주야.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잖니. 말수는 은주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스러웠어요. 의사들도 반대하고 가족들도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도 말수는 마지막까지 은주 곁에 있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말수는 평소와 같이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그동안 은주에게 더 이상 약초차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만 매일 병실 청소를 하며 안부를 물어봤어요. 은주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가족들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안락사 서류에 최종 서명하는 날이었어요. 말수는 가슴이 무거웠지만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은주의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와 의사도 함께였어요.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고 안락사 시술은 내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미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어요. 말수는 복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병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병실로 뛰어갔고 말순도 뒤따라갔어요. 은주는 침대에서 몸을 비틀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은주야. 어머니가 다급히 은주를 흔들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급히 은주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맥박도 불규칙했어요. 간호사, 응급처치 준비하세요. 간호사들이 뛰어와서 응급장비를 가져왔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의식을 잃고 있습니다. 의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족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은주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게 할 수 없어요. 말수는 복도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숨소리도 가빠지고 있었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어요. 가족분들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은주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어요.
우리 은주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버지도 주먹을 꽉 쥐고 벽에 기댔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 눈앞에서 또 자식을 잃을 순 없지. 말순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외아들을 병으로 잃은 일 말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은주를 보면서 그때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말수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간호사 한 명이 다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은주 씨 상태가 조금 이상해요. 간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급히 은주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는 여전히 가족들과 의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네, 맥박도 규칙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호흡도 편해졌고요.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위험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안정되다니요. 그럼 괜찮아지는 건가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의사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수는 병실 문틈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서도 은주의 상태는 계속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신기해했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말수는 늦은 밤까지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는 다 끝났지만 은주가 걱정되어서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자정이 넘어서야 말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부디 은주가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 아이에게 살 기회를 주세요. 집에 도착한 말수는 마당의 약초들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약초들이 오늘따라 더 신비롭게 보였어요. 혹시 이 약초들이 정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말수는 무릎을 꿇고 약초밭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은주를 도와주세요. 그 아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새벽까지 기도하며 은주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말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은주 걱정에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서둘러 준비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원래 안락사가 예정된 날이었지만 어젯밤 은주의 상태 변화로 연기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말수는 곧바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의사들도 많지 않았죠. 은주의 병실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은주와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말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주 씨, 기분이 어떠세요? 밤근무 간호사가 물어봤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숨쉬기도 편하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은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또렷했어요. 간호사는 놀란 듯 했습니다. 정말요? 혈압도 계속 안정적이고 맥박도 정상이에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은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에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약초차를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말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약초차가 도움이 되었을까요? 간호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약초차요? 어떤 약초였는데요? 할머니가 직접 기른 약초로 만드신 거래요. 마시자마자 몸이 따뜻해졌어요. 은주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흥미롭네요. 한번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봐야겠어요.
간호사가 병실을 나오자 말수는 재빨리 다른 곳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어요. 오전 9시쯤 담당 의사가 은주를 진찰하러 왔습니다. 말수는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 위험한 상태에서 이렇게 회복될 줄은 몰랐어요. 그럼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은주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히 여러 수치들이 안정되고 있어요. 혈액 검사도 다시 해봐야겠지만 의사도 신기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은주의 부모님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걱정했는지 얼굴이 지쳐 보였어요. 선생님, 우리 딸 상태가 어떤가요? 어머니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어제 그 상태를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안락사는? 일단 연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포기만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러워했어요. 간호사가 의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환자가 며칠 전에 약초차를 마셨다고 하는데요. 의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약초차요? 네, 청소하시는 분이 주신 것 같다고 해요. 의사가 말순을 찾아봤습니다. 말순은 복도 끝에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잠깐, 거기 계신 분. 의사가 말순을 불렀습니다. 말순은 어쩔 수 없이 다가갔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은주 씨에게 약초차를 드렸다던데 어떤 약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삼뿌리와 도라지, 구기자를 우린 차였습니다. 산삼이요? 의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집에서 직접 기르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방법으로요. 은주의 부모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산삼을 직접 기르신다고요? 네, 40년 넘게 기르고 있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방법이거든요. 의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삼의 약효는 과학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죠. 혹시 그것이 도움이 되었을 수도. 그럼 정말 할머니 덕분에 좋아진 건가요? 은주의 목소리가 병실에서 들렸어요. 모두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확실히 어제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어요. 할머니, 은주가 말순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순은 은주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많이 좋아졌구나. 네,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몸이 이렇게 가벼워진 건 오랜만이에요. 의사가 은주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맥박이 이렇게 안정될 줄은. 어머니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 딸을 정말 살릴 수 있을까요? 말순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그때 밤근무 간호사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순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 약초, 도대체 뭔가요? 말순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이어진 약초야. 사람 살리라는 마음만 담으면 기적을 일으킨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간호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더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히 회복 신호가 보이고 있어요. 안락사는 당분간 보류하겠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과 불안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포기했다가 갑자기 희망이 생기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했어요. 은주가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은주야. 말순이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는 말자. 그날 밤 말순은 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은주가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셨네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일주일 후, 은주의 상태는 놀랍도록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고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말순은 평소처럼 병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병실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심각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직 완치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호전일 수도 있어요. 희귀병은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의사도 그랬잖아요. 말순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주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도 가족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가족분들, 오늘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말순도 복도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놀랍게도 종양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지난주와 비교해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완치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속도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은주가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걸어 나온 거였어요. 그동안 누워만 있던 은주가 혼자 힘으로 일어나서 걷는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 은주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저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급히 은주를 부축하려 했지만 은주는 혼자서도 충분히 설 수 있었어요. 은주야, 무리하면 안 돼.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정말 괜찮아요. 은주가 몇 걸음 걸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만인지. 의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때 은주가 복도에 서 있는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은주는 말순에게 달려와서 꼭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좋아졌어요.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은주를 안았습니다. 그래, 은주야. 정말 다행이다. 가족들도 이 장면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락사를 결정하려 했는데 갑자기 딸이 이렇게 회복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의사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어떤 약초를 쓰신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말순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으로 우린 차일 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주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차를 마시고 나서부터 정말 달라졌어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힘이 생겼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화를 내서. 괜찮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죠.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딸이 살았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살려준 건 돈이 아니라 할머니의 따뜻한 차였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은주야. 말순이 은주를 달랬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안락사는 완전히 취소하겠습니다. 이 상태라면 퇴원도 곧 가능할 것 같아요. 가족들은 서로 안아주며 기뻐했습니다. 그동안의 절망이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뀌었거든요. 은주가 말순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순은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먼저 완전히 건강해져라.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네, 할머니. 꼭 건강해져서 할머니처럼 좋은 사람이 될게요. 간호사들도 하나둘 모여와서 은주의 회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보는 건 처음이라며 모두가 신기해했어요. 그날 저녁 말순은 집으로 돌아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은주를 살려주셔서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평안이 올라왔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40년 전에 잃은 아들의 아픔을 은주를 통해 조금이나마 달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말순은 마당의 약초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은주를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약초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3달 후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은 평소처럼 마당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들어보니 은주가 부모님과 함께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은주가 밝은 목소리로 뛰어와서 말순을 꼭 안았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뺨에는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경쾌했습니다. 은주야, 이렇게 찾아와 주다니. 말순은 눈물을 글썽이며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의 부모님도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딸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찾아뵐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은주가 워낙 건강한 아이라 금세 나은 거죠. 말순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주가 마당의 약초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와, 할머니. 이게 다 할머니가 기르신 약초들이에요? 그래, 은주야. 이 약초들이 너를 살렸어. 말순이 도라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약초를 만져봤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 작은 풀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 아버지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뭔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말순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은주가 건강해진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도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은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니, 은주야?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약초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말순은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네.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도 할머니 같은 분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순은 기뻤습니다. 그래, 은주야.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은주는 주말마다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약초 기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도라지는 이렇게 심어야 하고 환기는 저렇게 관리해야 해. 말순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주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할머니, 이 약초는 어떤 병에 좋은 거예요? 구기자는 눈에 좋고 당귀는 여자들 몸에 좋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야. 정성이요? 그래. 마음을 다해 기르고 마음을 다해 우려야 해.
그래야 약이 돼.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 달 후 은주는 직접 기른 약초로 처음 차를 끓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차 드셔보세요. 말순이 은주가 만든 차를 마셔봤습니다. 맛이 좋구나. 정성이 들어갔어. 정말요? 은주가 기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약초쟁이가 됐네. 2달이 지나자 은주는 말순과 함께 장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젊은 은주를 의아하게 바라봤지만 곧 은주의 정성스러운 모습에 마음을 열었어요. 할머니, 이 차 정말 맛있어요. 단골 할머니가 은주가 끓인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껏 우렸어요. 은주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흐뭇하게 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은주가 점점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은주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차를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은주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네, 할머니가 하신 것처럼 정성껏 할게요. 그날부터 은주는 말순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환자들에게 따뜻한 약초차를 나누어 주며 작은 위로를 전했어요. 이 차 마시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한 환자가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는 이런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보람 있어요. 그래, 은주야. 이게 바로 살아가는 이유야. 몇 달 후에 어느 따뜻한 오후 말순과 은주는 장터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말하지 마라, 은주야. 내가 워낙 강한 아이라 이겨낸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의 사랑이 저를 살렸어요. 2 사람은 햇살 아래서 나란히 걸으며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은주도 왔네요. 네, 오늘도 좋은 차 준비해 왔어요. 은주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2 사람은 함께 약초차를 끓였습니다. 말순이 가르쳐준 그대로 은주도 정성스럽게 약초를 우렸어요. 할머니, 저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요. 그래, 은주야. 할머니가 늘 내 곁에 있을게. 2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마당의 약초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기적은 결국 사랑과 정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2 사람은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갈 것이었어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